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신드롬은 비단 정치권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현재 서점가에 나와 있는 박정희에 관련된 책만 30여 권. 그 중에는 5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도 있을 만큼 독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27년 전 역사 속 인물로 사라졌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왜 이제 와서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일까? 중요한 건 밑에서 그걸 받아들여주는 정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신문에서 떠들고 그걸 갖다 증폭시키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대중들의 정서가 있어요, 분명히. 실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는 중장년층에서 젊은이들까지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박통 세거지 뭐. 박통.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했지라고. 저도 박정희 대통령 아니에요? 저도 박정희죠. 실제로 지난 3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못한 점보다 잘한 점이 더 많다는 대답이 무려 86%.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속도로 만들고 보릿고개 넘기고 한심해 보인다, 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운동과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선글라스와 군복으로 상징하는 카리스마가 지금의 어려운 정치 경제 상황보다 나았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 그러나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이 반드시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분석도 많다.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많아요. 근데 대신 실패한 정책들이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진실은 숨겨져 있고 신화만 남겨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18년 동안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9.3%. 그러나 한 해 최고 26%까지 치솟은 물가 상승률과 적자를 면치 못한 무역 수지를 함께 놓고 보면 결코 안정된 경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 평가할 때 박정희 정권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결코 높지 않았다. 여러 가지 그런 실책을 범하면서 경기가 급속히 냉각이 되니까 이 통합팽창, 재정팽창으로 경기를 살려내요. 그러니까 국제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외환위기가 딱 닥쳐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한일 협상을 해요. 1965년 6월 여론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면서까지 한일 협정을 체결한 것은 바로 바닥을 드러낸 외환 보유고 때문이었다. 지난해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개인의 피해보상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3조 원의 무상 원조를 구걸하기 위한 굴욕적인 한일 협상에서 피해자들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던데,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까지도 또 이 망령을 다시 자기화해서 나간다고 하면 이분은 박 대통령보다 더 엄한 혁명 아닌 무슨 시를 국민에게 할지도 난 모르겠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당한 79년에도 경상수지는 사상 최악인 41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 중이었고 외환 보유고는 또다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제가 볼 때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는 게 정치적 격변이 아니라 이미 이제 경제적 토대에서 더 이상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정치적으로 반영된 사건이다라는 거죠. 성장에만 집중했던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은 지금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경제 양극화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경기도 성남시 성성동, 이곳 주민들 중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 청계천 개발로 강제 이주당한 도시 빈민이었다. 강제 이주 그냥 뜯어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서 거기가 천막 치고 있다가 이리 온 거지. 박정희 정권은 당시 성남을 개발해 분양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서울보다 더 높은 값에 분양된 아파트들은 투기꾼들의 차지가 됐고 이들은 전기도 일자리도 없는 곳에 방치됐다. 두덜 말로는 뭐 해준다더니 해주긴 뭘 해줘요. 소용없어요. 청계천은 다시 제 모습을 찾았지만 개발의 뒷전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기만 하다. 경제성장이라는 자체만 보더라도 실제로는 기업가 중심으로 재벌 중심으로 일방적 성장을 취하는 결과 실제로는 거기에 상당 정도 아주 큰 기여를 했던 노동자나 도시 빈민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압박이나 외면으로 일관했던 거 아닌가.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개발 경제가 성공 신화로만 포장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박정희 신화는 당시 정부의 철저한 검열을 받던 언론이 미화시킨 이미지를 오랫동안 비판 없이 학습한 결과물이다. 박정희 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나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긴급조치랄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고. 언론 탄압으로 가려진 것은 경제적인 시책만이 아니었다. 군사독재 아래 자행된 각종 인권 탄압은 아직도 그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 박정희 신드롬은 자칫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인권 탄압이라는 결정적 과오조차 잊혀지게 할지도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숱한 희생을 딛고 민주화를 이뤄냈는데 그걸 무효화시키고 다시 뒤로 돌려서 옛날 개발 독재, 군사 독재의 그 망령이 다시 이 땅에 흥행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우롱하는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산화해간 영령들에 대해서 크나큰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경제 성과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로 경제난이 심각했던 지난 97년. 당시 신한국당의 경선에 불복하고 신당을 창당한 이인재 후보는 젊고 강력한 대통령이라는 구호와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이미지를 차용했다. 신한국당의 지역적 기반을 잠식해 들어감으로써 이인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있어서의 정치적 입지 강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었고요. 바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박정희 이미지를 모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보수 언론들은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박정희 신드롬의 한 몫을 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대에 고도 경제 성장이 일어났던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면한 근로자라든가 기업가들의 창의적인 정신이라든가 또 국적 환경 면에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마치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서 그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걸로 착각하는 뭐랄까 인식의 그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이런 우려가 이미 유권자들 사이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또 나온다면 뽑을 의향이 있으세요?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그 비슷한 모양새만 정치를 한다 해도 난 그쪽으로 밀어줄 것 같아요. 대선 정부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박정희 신분. 과연 이대로 좋은 것일까? 이미지라는 막에 가려가지고 그 뒤에 있는 정치인의 실제적인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내세우는 공약의 신빙성 혹은 실현 가능성 같은 걸 못 보게 가로막는 역할을 이미지가 할 수 있다는 것이 피해가 되겠죠. 박정희 신드롬의 이면에 숨겨진 국민들의 소망은 결국 경제를 살릴 현명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다.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미지가 아닌 대선 주자들의 정책과 능력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자세. 이제 유권자들의 몫이 아닐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계승하든 계승하지 않든 그것은 개개인의 자유겠죠. 대통령 선거까지는 1년이 남아있습니다. 그 1년 동안 정작 내실은 기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의 이미지 빌리기에만 급급한다면 오히려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차기 지도자의 덕목은 무엇인지 놓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치열한 정책과 공약 대결이라는 점 대권 주자들은 명심해줘야 할 것입니다. 루키즘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다라는 뜻의 영어 룩